옛날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투기의 수단으로 바로 이 꽃이 쓰였어요. 네덜란드의 상징 튤립이죠. 튤립 가격이 한창 고공행진을 할 때에는 알뿔이 단 하나의 가격이 무려 부자 상인의 연봉보다 훨씬 높았던 적도 있었다고 하니 엄청난 가격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거품은 하루아침에 꺼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거품이 꺼지기 바로 직전 큰 행운을 거머쥔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사연의 주인공은 여인숙 주인이었던 보우테르 빈켈, 무려 7명의 아이들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튤립 열풍으로 평범한 여인숙 주인에서 시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거부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다른 튤립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자신의 돈에 손을 못 댄다는 거였죠. 그의 전 재산은 땅속에 묻혀 있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재산인 튤립 알뿌리들이 그의 여인숙 근처 정원에 묻혀 있었지만 돈으로 사람의 수명을 보장할 수는 없었죠. 그의 아내는 병에 걸려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는 전쟁, 궁핍, 짧은 평균 수명, 역병, 높은 영아 사망률의 시대였으니까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로 인해 빈켈은 홀로 아이들을 부양해야 했죠. 그는 튤립 알뿌리 거래에 더욱 매달렸어요. 빈켈은 튤립 열풍이 확산되기 1, 2년 전인 1635년에 이미 튤립을 거래하고 있었어요. 튤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에 그는 1636년이 되자 서로 다른 40여 개 품종의 70개가 넘는 질 좋은 튤립을 소유하게 됐어요. 심지어 아드미랄 반 앵크호이젠, 비세로이 등 희귀 품종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죠. 당시 튤립의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자 선물 거래도 일반화되었는데 빈켈은 심지어 이 모든 튤립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의 재산 가치를 더욱 높여주었죠. 그런데 빈켈도 1636년에 죽고 말았어요. 그의 아이들은 고아원에 가게 됩니다. 그럼 튤립을 돌볼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튤립 알뿌리를 지키기 위해 튤립 알뿌리 옆에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튤립에 대한 보호가 엄청났는데 빈켈의 알뿌리 밭은 골키퍼 없는 꼴대가 돼버린 거죠. 와, 튤립 누가 다 캐가면 어떡해? 다행히 네덜란드 정부는 고아들을 보살피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고 해요. 레헨트 의사회가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아이들의 권리를 보전해줄 책임도 지고 있었죠. 빈켈의 튤립도 곧 수확기를 맞은 덕에 모든 튤립은 수거되어 고아원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됩니다. 이때가 1636년 6월이었어요. 그러나 판매 허가를 받은 것은 12월이 다 되어서였죠. 법원의 절차 때문인지 알뿌리를 팔 적당한 시기를 기다린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요. 빈켈의 알뿌리는 피테르 빌렘존이라는 원예가의 감독 아래 최종적으로 정식 판매 허가를 받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정말 완벽한 순간에 경매가 열립니다. 왜냐면 튤립의 거품이 꺼졌다고 알려진 날이 1637년 2월 7일이었는데 불과 이틀 전인 2월 5일에 경매가 열렸으니까요. 튤립의 가격이 최고조에 달했던 날이었죠. 실제 하는 다량의 알뿌리는 현금으로 거래됐어요. 경매와 낮게 판매의 총액은 약 9만 길더에 달하는 기절초풍할 만한 금액이었는데 이 돈이면 7형제가 똑같이 나눠 가져도 인당 1만 3천 길더씩으로 당시 전형적인 장인 가족의 1년 소득액의 40배가 넘는 금액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와, 부럽다. 이들의 사연은 경매 당일에 나온 1637년 2월 5일 최고의 입찰가에 팔린 튤립 목록이라는 안내 책자에 적혀 널리 퍼졌대요. 2월 7일 이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튤립과 7형제의 사연을 비교하며 당시 네덜란드 사람이 느낀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얼마 전 있었던 루나 사태도 마찬가지로 튤립과 같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만으로 거래되다가 한순간에 거품이 꺼져버렸죠. 실체가 없는 믿음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버린 게 과거의 튤립과 비슷하지 않나요? 아무튼 루나도 이를 예상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빈켈의 아이들은 부자로 남은 날을 잘 살아갔을 겁니다. 오늘의 튤립 버블 수혜자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신만의 지식동화 지브러리였습니다.